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이죠. 올해 들어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번영은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설계가 있었던 거죠. 그 기반을 누가 닦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만 이야기해요. 70년대의 산업화를 칭송합니다. 물론 그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기초를 다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초 위에 건물을 누가 올렸나요? 뼈대를 세운 사람들이 따로 있죠. 우리는 그들을 종종 잊고 지냅니다. 경제학자들은 침묵하곤 해요. 특정 시기만 반복해서 가르치죠. 마치 그 이후엔 성과가 없는 것처럼요. 이건 정말 공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학교 성적으로 비유해볼까요? 전교 꼴찌를 150등으로 만드는 것. 이건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기본만 해도 성적은 오르니까요. 하지만 150등을 11등으로 만드는 것.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경쟁자들도 모두 뛰고 있거든요. 여기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을 탈출했으니까요.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서 좌절했죠.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넘어섰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년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해요. 거기에 진짜 영웅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이 있죠. 90년대 후반을 기억하시나요? 국가부도 위기가 닥쳤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봤어요. 전통산업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IT였습니다. 정보와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했죠. 당시엔 비판도 정말 많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본 투자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렸죠. 이것이 바로 IT 강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세상, 그 뿌리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생겼죠. 벤처기업 붐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에 나섰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를 강조했어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게 한류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K컬처는 우연이 아니에요. 일본 문화를 개방한 것도 컸습니다. 두려워 말고 경쟁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콘텐츠가 이겼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죠. 이런 기반들이 모여 힘을 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체질을 바꿨어요. 굴뚝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승부사가 있죠.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는 더 큰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한미 FTA 추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했거든요. 지지층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었습니다. 거리마다 반대 시위가 넘쳤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했으니까요.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좁은 내수 시장으로는 안 된다고 봤죠. 세계의 최대 시장과 손을 잡아야 했어요. 경쟁을 통해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그의 뚝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협상을 밀어붙였죠. 국익을 위해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정은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날개 돋친 듯 팔리죠. 관세 장벽이 사라진 덕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질주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을 하이패스로 통과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그 함정에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후퇴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급증했습니다. 선진국 문턱을 가볍게 넘었죠.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IT 인프라를 깐 김대중의 해안, 경제 영토를 넓힌 노무현의 결단. 이 두 가지가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왜 침묵할까요? 경제학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전히 개발 독재 시절만 칭송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70년대에 끝난 줄 알죠. 그들은 IT 혁명을 과소평가합니다. FTA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전교 150등을 11등으로 올린 기적. 이건 단순한 성실함으론 불가능해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죠. 그 혁신을 두 대통령이 해낸 겁니다. 김대중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열었어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갔죠. 이 전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린 하청기지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노무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왔죠. 국내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시켰어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덕에 우리 기업이 세계 1등이 됐죠.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만 잘해서일까요? 정부가 판을 잘 깔아준 덕분입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의 모델. 이건 노무현 정부의 큰 그림이었죠. 덕분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축복이었죠. 그런데도 일부는 여전히 폄하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세계 경제가 좋아서 성장했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실패했나요?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을 보세요. 그들도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엔 실패했죠. 혁신적인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리더가 있었죠. 욕먹을 각오를 한 리더들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늘 공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대화했죠. 미래가 어디로 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IT라는 답을 찾아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즐겼어요. 반대파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진영 논리도 버렸죠.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비판도 감수했어요. 이런 실용주의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2년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겼죠.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빠른 인터넷 속도,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한국 여권, 풍성한 문화 콘텐츠와 한류 열풍,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하거든요.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실력을 키운 사람들을 봐야죠. 경제학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박정희 시대만 이야기할 건가요? 물론 그 시절의 땀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성취도 대단하잖아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이건 정말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뚫은 전략가가 누구였나요?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대중의 해안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인터넷 종속국이 됐겠죠. 외국 플랫폼에 휘둘렸을 겁니다. 독자적인 IT 생태계는 없었을 거예요. 노무현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물 안개구리로 남았겠죠. 보호무역의 벽에 갇혔을 겁니다. 지금처럼 수출 대박은 없었을 거예요. 역사는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해요. 정치색을 빼고 성과를 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 시기를요.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또한 IT 인프라 덕분입니다. 데이터가 흐를 길이 닦여 있었으니까요. 준비된 나라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FTA로 넓어진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갑니다. 장벽이 없으니 도전이 쉬워졌죠. 이 거대한 운동장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제는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원천에 대해서요. 누군가의 피땀 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쉽고 칭찬은 인색하죠. 특히 정치인에겐 더 가혹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는 객관적입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사실이니까요. 지난 20년은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사였죠. 그 중심에 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이런 리더들을 가졌던 나라니까요. 미래를 내다본 안목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용기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20년은 어떨까요?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욕먹을 각오로 미래를 여는 리더십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성공의 방정식을 복기해야 하죠. 어떻게 함정을 탈출했는지 말이에요. 그 교훈이 우리를 다시 뛰게 할 겁니다. 김대중의 지식, 정보화 비전, 노무현의 개방과 경쟁 전략, 이 두 바퀴가 한국을 끌고 왔습니다. 가장 가파른 언덕을 넘게 해줬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들이 한국 경제의 은인이라고요.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봐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세니까요. 경제 교과서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사의 성취를 더 다뤄야죠.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를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타를 잡은 선장들이 있었죠.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 그 뒤엔 치열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에서 흐름을 주도하죠.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김대중과 노무현을 기억합시다. 정치를 떠나 경제적 업적으로요. 그들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150등을 11등으로 만든 기적.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역사죠.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경제 영웅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올바른 기억을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가 보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